네, 메타버스 이야기 좀 지겨우시죠?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 온통 메타버스 이야기만 하고 있고 관련 종목들 투자자들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메타버스 없는 회사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은 메타버스지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항상 보지 않았습니까? 너무 오르면 또 떨어지기 마련이었죠. 과연 이 메타버스 손을 잡은 게임주 어디까지 올라온 것인지 정용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이슈가 나오진 않았어요. 매번 지금 똑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게임주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종목들이 쏟아지고 있고 또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올렸는지 그들의 시선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게임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변화가 됐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 하면 통상적으로 이런 신장 모멘텀, 그에 따른 어느 정도 좀 기대감, 이에 따라서 주가가 또 크게 상승했다가 그 이후에 흥행 여부에 따라서 뭐 주가가 또 하락하거나 아니면 뭐 추가 상승을 하거나 뭐 이러한 이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는데요. 즉 이제 신장 모멘텀 외에는 뭐 특별한 그런 뭐 모멘텀은 없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위메이드의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 NFT라고 하는 이제 추가적인 그런 성장 동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달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임 섹터에 대한 뷰와 이번 달 11월 들어서 바라보는 뷰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제 국내 이제 증권사들의 이러한 게임주들의 목표 주가를 지금 제시하는 부분 가격대에서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달만 하더라도 지난달이면 이제 NC소프트 이번에 리니지 W 출시 이전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장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가 한 7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 컨센서스가 한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목표 주가가 100만 원대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한 상황인데요. 그러한 이유가 바로 NC소프트가 이제 NFT 게임을 출시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하면서 그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러한 목표 주가 상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만 하더라도 목표 주가가 8, 9만 원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목표 주가가 한 13만 원 정도 수준에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지난달 대비해서 목표 주가가 한 3, 40% 정도 업사이드가 된 상황이죠.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만 하더라도 목표 주가가 컨센서스가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최근에 이제 모 증권사에서 위메이드에 대한 목표 주가가 27만 원을 제시하는 목표 주가가 나왔고요. 그만큼 이제 한 달 만에 목표 주가를 뭐 2배 이상 그런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러한 또 NFT 관련한 그런 또 이슈, 여기에 또 중국 판호 발급 대한 이러한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지난달에 목표 주가가 한 11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16만 원대까지 지금 상향 조정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투자자들이 지금 이쪽에 열광을 하고 있고 실제로 목표 주가를 다 달성했고 NFT라는 옷까지 메타버스라는 옷까지 입었으니 목표 주가를 상향 안 할 수가 없었던 증권가였을 것 같은데요. NC소프트가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 주가가 지금 한 100만 원대로 상향 조정됐고 그 리니지에 대한 뭐 이런 폭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싹 사라졌어요. 그렇죠. 지금 NFT의 대장이 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NFT 선언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과연 이 NC소프트가 혼자 다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누군가와 손을 잡을 텐데 어떤 업체들 위주로 게임사들이 컨택을 하게 될까요? 뭐 그 부분을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현재 NC소프트와 협업을 하는 회사를 좀 살펴보면 우선 덱스터 같은 경우에 NC소프트와 지금 협업을 통해 다양한 게임 영상물을 좀 제작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또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덱스터의 2대 주주인 CJ ENM이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그 NC소프트와 MOU를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CJ ENM이라든지 이런 덱스터와의 어느 정도 협업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NFT 이제 시장으로 뛰어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미 과거에도 사실 뭐 게임 업계 내에서는
사실상 NFT는 아니지만 과거에 이제 인소프트의 그러한 리니지 게임의 그러한 아이템의 가치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미 어느 정도는 그러한 현재 시장에서 좀 바라보는, 즉 이제 NFT 게임에서는 이러한 아이템, 그러니까 유저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이제 돈을 써서 게임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게임을 하면서 뭐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러한 좀 바뀐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부분인데, 이미 NC소프트는 리니지라는 게임에서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실현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NC소프트가 상당히 지금 그런 NFT 관련한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가 그 안에서 워낙 업력도 뛰어나고 갖고 있는 IP도 많기 때문에 대장으로 꼽히고 있고, 그 외의 게임사들도 NFT에 뛰어들 겁니다. 실제로 NC소프트가 이제 NFT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기억하기엔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톤의 IR이 있었는데 네. 많은 투자자들이 크래프톤 IR에서 NFT 이야기 나오는지 계속 네. 들었던 그렇죠.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단어를 안 꺼내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게임사들 또 NFT 쪽으로 더 영역을 확대할 만한 기대 회사들은 어떤 게 있나요, 그럼?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뭐 모든 투자자들이 네. 이 게임 회사는 NFT를 안 하나? 이런 호기심을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게임 회사가 이제 NFT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게임 회사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NFT를 접목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금 개발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게임사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우선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어떤 회사가 좀 가능성이 높겠느냐라고 그렇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NFT 게임에 좀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러한 게임의 장르가 바로 이제 MMORPG라는 장르입니다. 바로 이제 위메이드 그 미르포라든지 또 이제 NC소프트의 그 리니지 게임 같은 게임이 바로 이제 MMORPG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블록체인 그 게임 개발에 적극적인 좀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 MMORPG 기존의 이제 게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게임 회사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이제 검은 사막으로 유명한 펄어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금 현재 블록체인 게임 개발을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또 메타버스 제휴도 좀 확대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은 사막 지금 M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판호 발급이 이미 올해 지금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올해 연내, 그러니까 12월이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중국 시장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 버전 지금 런칭할 계획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현재 웨이투빗의 그 보라코인을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과 또 NFT 거래소를 현재 개발 중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제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 개발과 메타버스 사업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회사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이제 MMORPG 쪽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뛰어들긴 하겠지만 MMORPG가 NFT 코인을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이쪽에 강점이 있는 뭐 NC소프트,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넷마블을 대표적으로 가능성이 높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NFT라고 하는데 지금 뭐 게임 업종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상승한 게 기존에는 이제 게임 시장이 이제 플레이 투 윈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이기는 그런 이제 구조였는데 최근에는 플레이 투 언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이제 게임도 하면서 돈도 버는. 그래서 뭐 사실 뭐 최근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게임을 하면서 돈 벌기는 어려운 환경이죠. 왜냐하면 게임을 해서 돈을 벌기에는 많이 벌기는 힘들기 때문에 시급 대비 적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망하죠. 그러니까 뭐 가정부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뭐 하루 이제 월급이 뭐 한 2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게임을 해서 뭐 200만, 300만 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동남아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점진적으로 시장이 좀 확대가 되게 되면 이러한 페이가 좀 올라갈 수 있고 또 거래가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뭐 아이템 판매라든지 이러한 쪽에서밖에 이제 수익 창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됐다라는 점, 즉 이제 게임 회사 자체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추가적인 수익이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좀 바뀌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역시나 계속해서 좀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게임에서 돈 벌 수 있는 가격이 지금은 뭐 몇천 원, 만 원이지만 10만 원 되면 저희도 방송하면서 옆에다 게임 켜놓고 그렇게 방송하는 그럴 가능성도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만큼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건데 우리 다시 게임 회사가 원래 잘하는 본업으로 돌아와서 네. 지금 지스타 2021이 또 마침 이 기류 속에 개막을 한 상황이잖아요. 주목할 만한 이슈 여기서도 뭐 찾아볼 만한 먹거리가 있을까요? 사실 근데 뭐 지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제 고객과의 접점을 찾는다라는 점에 그런 상징성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기 지스타가 뭐 특별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뭐 특별한 그런 이슈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번에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뭐 크래프톤, 그라비티 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임 회사들이 많이 또 참여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메인 스폰서로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 크래프톤이 이번 달에 이제 글로벌 정식 출시한 모바일 배틀로얄 신작 게임인 배틀로얄 그 뉴스테이트를 소개를 했고요. 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게임 회사들이 그냥 참석하는 데 좀 의의를 두면서 이런 오프라인 시장에서 좀 고객과 만나는데 그러한 좀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스타 2021도 이야기했고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우리 채팅방에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게임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인써니 님이 게임주 아직임, 더 갈 수 있다라고 의견 주신 분이 계시고요. 그와 반대로 루즈리님은 계속 고점 이야기 나와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더 가고 있으니 제가 그래서 돈을 못 버나 봐요 라고도 글을 올려주셨고 또 한 분의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워라노님이 지금 메타버스 가는 길이 3년 전에 대북주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실체는 없는데 그렇죠. 기대가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다양한 의견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정혜원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없으면 없다고 해주셔도 되고요. 의견을 주세요. 네, 우선 뭐 지금 최근에 시장 컨셉 자체가 워낙에 이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실적 어닝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거의 뭐 실적과는 상관없는 그런 맞아요.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로지 이제 메타버스, NFT 관련주 쪽으로 모든 수급이 빨아들여가는 블랙홀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뭐 NFT 그러한 좀 미래의 그러한 뭐 성장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보다는 최근에 이제 시장의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좀 이러한 쪽으로 좀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여건이 좀 마련이 됐다 보니까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이러한 게임 업종으로 계속해서 좀 돈이 몰려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면서 좀 시장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중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NFT가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좀 모멘텀이 좀 강력할 수 있는 게임주 가운데 펄어비스 같은 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검은 사막 모바일에 중국 론칭이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달 늦어도 이제 내년 연초에는 지금 론칭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뭐 NFT가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지만 게임 회사의 가장 큰 모멘텀은 바로 이제 신작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시장에서 이제 출시하는 검은 사막이 만약 흥행에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지금 또 수익성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ETF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 ETF가 생기고 나서부터 수급이 쏠린 게 사실 이런 과열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가속화하게 만든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 워낙 핫트렌드가 메타버스니 우린 이를 무시할 수는 없고 그 안에서 실체가 있는 또 투자할 만한 종목으로 펄어비스 이야기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정혜원 과장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